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창원 LG는 마레이를 중심으로 골 및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곽 자원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받는 구조를 가진 팀이다. 유기상은 수비 압박과 트랜지션 가담에서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공격에서는 볼 없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칼타마요는 스트레치 4번 자원으로 외곽에서의 슈팅 감각이 확실한 카드이며 리듬을 타는 날에는 짧은 시간에 경기 흐름을 단숨에 가져올 수 있다. 타마요가 쉬는 구간에도 정인덕이 코트에 남아 외곽 스페이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공격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스몰 라인업 상황에서 타마요와 정인덕이 동시에 서는 조합은 상대 수비 입장에서 선택지를 극도로 좁히는 패턴이다. 이 모든 외곽 공격이 가능한 배경에는 마레이의 강력한 스크린과 리바운드 장악력이 깔려있다. 홈 경기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더욱 안정적으로 돌아가며 흐름을 타면 점수차를 서서히 벌려나가는 힘이 분명한 팀이다. 서울 삼성은 이관희를 중심으로 한 외곽 공격에서 경기의 방향성을 찾는 팀이다. 이관희는 슈팅과 돌파를 겸비한 득점형 가드로 흐름이 막힐 때 개인 능력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다. 최현민은 코너와 윙에서 스팟업 슈팅을 노리며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외곽 성공률에 따라 기복이 뚜렷하다. 케렘 칸터는 골 밑에서 포스트업과 제공권으로 버텨주지만 수비 범위가 넓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타입이다. 특히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세컨드 찬스를 연달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삼성은 외곽이 터질 때는 누구를 상대로도 버틸 수 있지만 슛이 식는 순간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순해진다. 원정 경기에서는 이런 기복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흐름을 오래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경기는 골 및 안정성과 외곽 연결 구조에서 두 팀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LG는 마레이를 중심으로 리바운드 이후 곧바로 외곽 전개가 이어지며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는 반면 삼성은 외곽 성공률에 따라 경기 내용이 크게 요동친다. 특히 타마요와 정인덕이 동시에 가동되는 구간에서는 삼성 수비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애매해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초반부터 외곽을 정확히 맞추며 버텨줘야 승부가 길어지지만 원정이라는 점은 분명 부담이다. 경기가 중후반으로 갈수록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에서 누적되는 차이가 흐름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KB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리시브 안정 여부에 따라 경기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팀이다. 아이는 사이드에서 강타를 책임지는 주포이지만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공격 준비 과정에서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김우진은 공격과 리시브를 동시에 책임지는 자원으로 활동량은 충분하지만 긴 랠리 상황에서 결정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 김준우의 중앙 속공이 살아나야 블로킹을 분산시킬 수 있으나 리시브 정확도가 떨어지면 이 옵션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황두현은 교체 카드로서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경기 전체를 책임지는 축까지는 아니다. 결국 볼 배급이 아이 쪽으로 쏠리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진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범실과 블로킹 실점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적 약점이 분명하다. KB손해보험은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흔드는 팀이다. 세터는 퀵오픈과 중앙 속공을 적극 활용해 네트 앞 주도권을 빠르게 가져오려 한다. 이준영이 중앙에서 높이와 속공을 동시에 책임져주면 상대 블로킹은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비에나는 라이트에서 높은 타점의 강타와 백어택으로 사이드 아웃을 안정적으로 책임진다. 나경복은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가져가며 서브라인에서도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한다. 야쿰은 블로킹과 네트 근처 커버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수비 조직을 정돈한다. 전체적으로 템포와 파워가 잘 결합된 구조라 승부처에서 흔들림이 적은 편이다. 이 경기는 리시브 안정성과 초반 템포 싸움이 핵심이다. 삼성화재는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KB손해보험은 초반 템포만 잡히면 중앙과 사이드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비에나의 백어택 완성도가 큰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체 흐름과 구조를 감안하면 원정팀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이다. 세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현대건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리시브 라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팀이다. 초반에 점수차가 나더라도 세트 중반 이후부터 차분하게 흐름을 되찾는 힘이 있다. 타나차는 라이트와 후위에서 어려운 볼도 득점으로 연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모마는 파워와 타점을 앞세운 사이드 공격으로 블로킹 위를 공략할 수 있는 카드다. 강소희는 리시브와 공격을 병행하며 중요한 순간 코스 공략으로 득점을 만든다. 김세빈의 중앙 속공이 섞이면 상대 블로킹은 선택이 어려워진다. 세트 후반 운영 완성도는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서브와 높이를 앞세워 흐름을 끌어오는 팀이다. 카리는 강타 능력이 뛰어나지만 리시브 부담이 커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스티스는 높이와 파워를 갖췄으나 수비 커버에서 불안한 구간이 나온다. 정지우는 멀티 자원으로 공격 루트를 넓혀주지만 체력 소모가 빠른 편이다. 앙효진은 중앙에서 여전히 블로킹과 속공에서 클래스를 보여준다. 다만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공격 패턴이 단순해진다. 세트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기복이 드러나는 팀이다. 이 경기는 세트 후반 운영 능력 차이가 중요하다. 현대건설은 초반 서브가 먹히면 우세를 잡을 수 있지만 랠리가 길어질수록 도로공사의 안정감이 살아난다. 타나차를 축으로 한 후반 운영은 변수 대응력이 높다. 접전 흐름 속에서 도로공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 네 번째 경기 일본 대 시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역 수적 우위를 만드는 팀이다. 짧은 패스로 압박을 풀어내며 상대를 계속 좌우로 흔든다.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측면과 중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슈팅 루트가 다양하다. 세컨볼 상황에서도 인원수를 유지해 흐름을 끊지 않는다. 경기 내내 리듬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강점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는 구조다. 시리아는 직선적인 공격과 역습에 의존하는 팀이다. 전방 공격수의 침투와 피지컬을 활용한 한방이 주무기다. 다만 점유율을 내줄 경우 수비 부담이 빠르게 누적된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볼 대응이 늦어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눈에 띄는 편이다.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 경기 주도권을 잡기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일본은 점유 기반 축구로 경기를 설계할 수 있는 팀이다. 시리아는 역습 변수는 있으나 전체 흐름을 뒤집기엔 제한적이다. 점유율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체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후반으로 갈수록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것이다. 경기 전체 흐름은 홈팀 쪽으로 기운다. 다섯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 이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팀이다. 조상혁은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진다. 강상윤은 2선에서 세컨볼과 중거리 슈팅을 노린다. 강성진은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백으로 변화를 준다. 다만 전술적 연결성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다. 환경 적응과 체력 관리가 변수로 작용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가 흔들릴 수 있다. 이란은 단순하지만 조직적인 4-4-2 구조를 유지한다. 중동 기후와 환경에 익숙해 체력 유지가 안정적이다. 전방 공격수는 등지고 버티며 세컨볼을 만든다. 중원은 전환 타이밍에 맞춰 빠르게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수비 블록은 촘촘하게 유지된다. 복잡한 전술 없이도 일정한 경기력을 낸다. 후반 집중력 유지에서 강점이 있다. 이 경기는 환경 적응력과 전술 안정감이 핵심이다. 한국은 공격 재능은 있으나 흐름 관리가 불안하다. 이란은 단순한 구조로도 실리를 챙길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란이 유리한 그림이다. 접전 끝에 이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우즈베키스탄 대 레바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점유와 압박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다. 후방 빌드업부터 차분하게 라인을 끌어올린다. 인버티드 윙어의 안쪽 침투가 위협적이다. 풀백 오버래핑과 중원 전진 패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을 꾸준히 만든다. 수비 전환도 안정적이다. 경기 주도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레바논은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는 팀이다. 중앙을 닫고 버티는 데에는 강점이 있다. 다만 공격 전환 루트가 제한적이다. 역습 상황에서도 전진 지원이 늦다. 라인이 내려갈수록 공격 위협이 감소한다. 점유 싸움에서는 열세를 감수한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 우즈베키스탄은 조직된 패턴이 반복되는 팀이다. 레바논은 수비는 버티지만 공격 전개가 부족하다. 슈팅 기회 누적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갈수록 우즈베키스탄이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경기 흐름은 홈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